자, 이번에는 앞선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라인 안에 영역, 라인을 루프로 닫고 그 안에 인테리어 옵션으로 해서 쫙 안에 뭔가 채워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라인의 모양 자체를 이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의 블루프린트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 스플라인 추가해 줄게요. 스플라인 컴포넌트. 물론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라인을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라인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여서 자, 로드 라인이고 얘는 태그 추가 안 할게요. 얘 하나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거여서 자, 스플라인 추가해 놓은 요 상태에서 스플라인의 옵션 중에 넓이가 있어요. 한글로 시각화 너비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뭐 늘리고 줄이는 거는 뭐 신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넓이 있죠. 라인 모양 자체가 아니라 요 넓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30으로 돼 있는데 조금만 늘려줘 볼게요. 한 뭐 50 정도 늘렸습니다. 요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가지고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씬에다가 지금 요 라인 블루프린트 얹어놓은 상태이고 겉에는 요 PCG 그래프 요거 새로 만든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라인이 작업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씬에 놓고 작업하는 게 이 PCG가 맞나? 내가 지금 작업하는 데서 인식시킨 게 이 라인이 맞나? 그런 거를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다가 헷갈리면 뭐 새 폴더에서 새로 만든 걸로 싹 다시 하면 무조건 되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 작업하는데 내가 이름이 헷갈리는 PCG나 아니면 라인 블루프린트가 있으면 막 꼬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작업하는 요 PCG가 얘가 맞는지. 자, 이름. 얘지. 지금 새로 만든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요 라인. 그래서 이 오픈월드에서 작업하다 보면 무언가 클릭하고 싶을 때 자꾸 랜드스케이프가 당연히 클릭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름하고 어떤 요소를 작업하는지 잘 보면서 그런 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작업하는 라인은 로드 라인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쭉 한번 늘려볼게요. 늘리고 너무 꼬불꼬불은 말고 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젝션 이런 거는 좀 이따 하고 지금은 일단 평면이죠. 그 다음에 조금 당기고 또 살짝 당기고 요런 식으로 해서 Alt를 누르고 당기는 거랑 그냥 당기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작업하다가 언제든지 늘리고 줄이고 모양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중간중간 스케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전체 큐브 PCG 그래프의 크기는 이만큼인데 평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좀 이따 해볼 거고 프로젝션 연결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렇게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처음 할게. 얘 안에 채우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일단 라인 자체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getSpline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Spline 데이터 해서 처음 해줄 게 뭐죠? 여기에서 all world actor. 여기 있는 모든 액터 중에 뭘 가지고 올 거야? 뭘 가지고 올 거냐? 클래스로 가지고 올 거야. 아까 새로 만든 거 이름 로드 라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로드 라인 하면은 내가 지금 씬에 그려놓은 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라인 여러 개 있고 PCG 그래프 여러 개이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지금 작업하는 게 맞나? 얘 옆에 있는 PCG가 뭐가 맞나?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당연히 먼저 이어줘야 될 거는 샘플러 중에 서페이스 샘플러. 아니, 서페이스가 아니라 스플라인 샘플러 이어주는 게 당연히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데 우리가 아까까지는 영역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계속 on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그거 말고 on spline 그대로 냅두시고 이 옵션을 distance로 해주세요. 쭉 내리면 요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를 relative로 해주시고 크기를 좀 늘려볼게요. 좀 늘리고 이쯤에서 디버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기차처럼 생긴 게 아니라 역시나 큐브들이 이 라인을 따라서 나열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옵션 디버그 안 하면 안 보이겠죠? 이 옵션은 뭐냐? on spline의 distance. 일단은 큐브 크기를 조금 줄이고 얘도 역시나 트랜스폼 덴시티 다 붙일 수 있지만 요 기본 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렐라티브를 바꾸는 거 무조건 습관 들이시고 크기 하나를 요 정도로 줄였어요. 그거는 큐브 하나가 크기가 요 정도로 줄여졌다는 얘기고 디스턴스, 거리에 따라서 쫙 나열이 된 건데 각도별로 보면 큐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각도별로 보기 귀찮으면 잠깐 와이어프레임 보면 큐브들이 쭉 앞을 보면서 줄 서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디스턴스 인크리먼트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50으로 줄이고 10으로 줄이고 늘려보기도 할게요. 뭐 300? 줄이는 건 많이 의미가 없는 게 왜 줄였을 때 의미가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100 간격으로 했을 때 짜자자자자자 붙여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더 줄여봤자 어차피 지금 조밀해서 이거는 큐브 크기랑도 연관이 있겠죠. 만약에 저걸 100으로 있는 상태에서 큐브 크기만 줄여볼게요. 계속 줄이다 보면 이제는 틈이 보이죠. 줄일 만큼 줄이면 요 개념이야. 근데 크기가 아까 컸으니까 조밀한 상태인데 지금 얘를 만약에 뭐 늘리는 거 의미가 있겠지만 줄이는 거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밀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반대로 거리 간격을 늘리면 이때는 티가 나겠죠. 요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 트랜스폼 라인이 붙여도 돼요. 근데 여기에 라인은 보통 뭐랑 자주 쓰냐면 바운드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디버그 끄고 얘한테 디버그 켜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 해주라고요? 렐라티브 해주고 크기는 늘리고 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옵션 오른쪽에 보시면 바운드 미니멈하고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쉬 바꾸고 메쉬에 맞춰서 좀 해볼게요. 아까 이쁜 거 찾아놨죠? 그래서 제가 받아놓은 게 퀵셀에서 요걸 받아놨어요. 크게 보면은 아까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일들이 나열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쁜 한 칸 모양의 오브젝트를 퀵셀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머티리얼 아니고 스태틱 메쉬예요. 뭐 도로 모양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그 레고 조립하듯이 도로 세트드 레셋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유턴하는 부분, 좌회전, 우회전 아니면 다 직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런 약간 조립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소스들이 많은데 본인이 마이너 블렌더 맥스 모델링 가능하다. 이쁘게 길 하나 타일을 이쁘게 세팅해서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퀵셀에서 뭐 로드는 아니면 플로어 그런 거 선택해보면 이런 오브젝트 잘 떠요. 이런 거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선택해놓고 여기다 집어 넣을 거니까 콕 찍어주면 잠시만요. 지금 이게 제가 맨날 듀얼만 하다가 한 화면에서 보여드리려니까 다시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콕 찍어주면 바로 들어와지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폼도 연결하고 재밌는 거 많이 할 건데 지금 기본 옵션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더 설명할게요. 자, 바운드 모디파이어에서 일단 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늘려 1은 그대로 냅두고 1은 x의 간격이에요. x의 그 개념인데 y를 일단 100으로 늘려볼게요. 지금 트랜스폼 아니고 바운드예요. 바운드. 그리고 요런 거 할 때 중요한 게 처음에 이런 오브젝트로 바로 테스트하기 힘드시면 큐브로 먼저 해보시고 하는 것도 추천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그냥 만약에 이게 이런 자연스러운 돌길이 아니라 일반 도로 하나 띄워놓은 것과 같은 거라면 그대로 쫙 일직선으로 쫙 나가야겠죠. 그럴 땐 지금 요게 맞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바운드 옵션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폼도 이어서 멋진 길을 완성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바운드 모디파이어 렐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텐즈가 있습니다. 익스텐즈로 만약에 해놓은 상태라면 처음에 100으로 돼 있으면 요렇게 떠요. 그래서 익스텐즈로 해놓은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얘는 바운드 모디파이어는 익스텐즈 앱솔루트 렐라티브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먼저 익스텐즈로 해놓은 상태에서 100일 때 이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다 익스텐즈 됐단 얘기예요. 그 도로 하나하나가. 그래서 x만 줄여줄게요. 10로 줄여주면 이렇게 되고 더 줄일게요. 1
로 줄이면 이제 그럴듯한 모양이 됐죠. 근데 y도 y랑 x 중에 이 언리얼은 z가 위아래인 거 아시죠? 근데 하나씩 먼저 바꿔볼게요. y를 먼저 1로 바꿨더니 요렇게 얄쌍한 요런 벽같이 형성이 됐는데 내가 어떤 오브젝트 선택하고 뭐 길에 따라서 철조망이 쫙 있다든지 길에 따라서 뭐 전봇대가 쫙 있다든지 라인으로 이렇게 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스케일이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린 도로를 할 거니까 y는 다시 100으로 늘려주고 z를 1로 납작하게 해줄게요. 약간만 두께 줘볼까요? 뭐 10 정도로 해볼까? 제가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랑 동일하게 하는 이유는 나무나 꽃이나 돌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하잖아. 근데 지금 얘는 인공물, 약간 돌길. 내가 수치를 생각하면서 만드니까 미니멈, 맥시멈인데 똑같은 숫자를 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봤더니 약간 두툼한 형태의 길들이 일자로 쫙 놓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트랜스폼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쁘게 이렇게 줄 쫙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옵션 익스텐즈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만약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점 하나가 곡선 중에 점 하나가 선택이 돼 있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스케일을 쫙 너무 많이 말고 쫙 늘렸어요. 익스텐즈는 이런 것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대로 굉장히 많이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애들의 간격을 줄이고 싶다. 이게 참 한 모니터에서 이거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간격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bound modifier는 스케일이나 이 메쉬를 바꾸는 거고 여기에서 그 간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드마다 연결돼서 어차피 마지막 걸 보긴 하는데 노드마다 어떤 요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격 같은 건 스플라인 샘플러였잖아. 여기서 요거를 아까 300으로 늘려놨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줄여볼게요. 뭐 100으로 줄였어? 아니면 더 줄여볼까요? 50. 요런 식으로 또 만질 수가 있어요. 다시 300으로 하면 요 정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요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메쉬는 어쨌든 내가 지금 디버그하는 메쉬에서의 크기가 중요하다. 아니 그 노드가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스플라인 샘플러에서 뭐 다른 오브젝트를 세팅해놓고 스케일을 만지고는 의미가 없고 마지막 거가 붙은 이상 마지막 거에 세팅해놓은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익스텐즈 먼저 설명드렸고 그리고 앱솔루트로 하면은 내가 여기 라인 스케일을 늘려놨던 줄여놨던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간격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다시 길 줄이든 늘리든 점 하나의 스케일 늘리든 줄이든 영향 안 받는 거 보이죠? 요게 앱솔루트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간격 만져볼게요. 지금 디버그 되어 있는 거는 bound modifier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간격 만져보면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앱솔루트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익스텐즈가 낫고 앱솔루트는 뭘 만졌든 상관없이 크기 그냥 그대로. 그리고 요 렐라티브 같은 경우는 역시나 라인 늘리고 줄이는 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얘는 내가 좀 더 우리 앞에 나무나 돌 만졌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스케일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렐라티브, 익스텐즈 다 하나씩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렐라티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느낌 더 주고 싶으면 익스텐즈로 가면 되고 그랬다가 똑같은 크기 앱솔루트 그랬다가 다시 렐라티브 하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던 거 요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고 크기는 좀 더 늘릴게요. 크기 좀 더 늘리고 근데 지금 자연스러운 돌길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로테이션을 아직 안 줬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요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로테이션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션 트랜스폼이니까 당연히 이 트랜스폼 노드를 써야 되겠죠. 트랜스폼 포인트. 자, 트랜스폼 포인트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 같은 오브젝트 쓸 거야. 그러면은 선택돼 있죠. 콕 찍으면 그대로 들어가죠. 꺼주고 여기에서 켜주고 처음에 무조건 해줄게 보다 익스텐즈 쓸 때는 쓰지만 또 앱솔루트 쓸 땐 쓰지만 여기에서는 렐라티브 여기서 편하게 크기 조절하고
자, 근데 중요한 게 트랜스폼 노드는 요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돼요. 요 앞에 붙였다면, 만약에 바운드 모디파이어 앞에 붙였다면 스플라인 샘플러 그리고 트랜스폼을 만져놓은 것까지를 바운드 모디파이어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뒤에 붙였다면 바운드 모디파이어까지 해놓은 거에다가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차이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놨고 로테이션을 줘보도록 합시다. 위에서 봤을 때 회전돼야 되니까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야겠죠. 많이는 말고 한 0에서 180 정도만 줘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 볼 수 있는데, 보면서 본인이 뭘 만들지에 따라서 만지겠죠. 그래서 180보다는 90 정도로 하면 자연스럽게 요런 돌길이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90, 90을 양쪽으로 다 줬다면 요렇게 되겠죠. 네, 랜덤 영역으로 뭐 45에서 90 하면 자연스럽게 요런 느낌. 다 중간은 약간 두꺼우면 좋겠어 할 때는 점 하나 잡고, 스플라인의 점 하나 잡고 늘리면 요렇게. 근데 요때는 렐라티브인지 앱솔루트인지 익스텐즈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렐라티브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하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좀 많이 연습해 보시면은, 아, 나는 앞에서 요것만 하고 뭐 마지막 노드에서 다 할 거야. 그런 거 판단을 그때그때 본인이 내릴 수가 있겠죠. 스케일 같은 경우도 앞에 노드에도 스케일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 트랜스폼이 어차피 마지막이면 여기서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나 Y 중에 Y를 만약에 뭐 1에서 3 정도로 하면 랜덤성이니까 요런 느낌도 낼 수가 있겠죠. 그 요때는 X, Y, Z 따로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유니폼 스케일을 꺼주고, X는 그래서 그냥 1에서 1, Y만 1에서 3 그 자물쇠에다 풀어주시고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X를 줄이고, 아니 Y를 줄이고 X만 1에서 3 그러면 두툼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자, 랜덤이니까 뭐 2에서 5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랬다가 언제든지 로테이션 좀 만지고 싶어. 45에서 90이 아니라 45에서 180 그럼 좀 더 회전하면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데 간격을 좀 더 만지고 싶어. 그때는 간격은 요 스플라인 샘플러 요 숫자였죠. 간격 좀 늘려볼게요. 100으로 되어 있는데 200 그럼 약간 듬성듬성해졌고, 300 늘리면 좀 더 400 500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트랜스폼 포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옵셋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땅에 붙어 있는 거 위주로 좀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옵셋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뭐 500으로 해볼게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도 랜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풍선이 가득 차 있다든지, 동전들이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거 표현할 때 나이아가라 쓰는 방법도 있고, 플럭이라는 플러그인 쓰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뭐 만약 200에서 500이라면 Z축 랜덤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요런 개념이 되겠죠. 다시 00 그랬다가 조금만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10 그러면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보이죠? 요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스케일은 스케일대로, 로테이션은 로테이션대로 했는데, 얘도 역시나 스플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개념인데, 여기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박스가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길이 요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씬에 있는 라인 있죠? 로드 라인. 얘를 제가 하나 더 카피해 볼게요. Alt 눌러서 옆으로 카피했어. 얘는 얘대로 있고, 그냥 옮겨진 건지 카피된 건지 보려면 아웃라인 보면 되죠. 여기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길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요 옵션을 선택해 줘야 된댔죠. 이렇게 하고 다중 선택 클릭하면 여기에도 똑같은 라인들이 생긴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런 약간 로드 느낌의 재질이 아니라 나무로 바꿨어. 그럼 저 라인대로만 나무들이 심어지겠죠. 나무들 크기 바꾸고 싶어? 그럼 트랜스폼 노드 연결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모든 라인은 언제든지 작업하다가 라인 모양 얼마든지 변형할 수가 있다. 요런 게 PCG의 매력이래요. 근데 중요한 게 아직까지 얘는 오르막을 안 해봤는데 얘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랜드스케이프를 만약에 바꾸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 프로젝션 연결하는 것까지만 요 영상에서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인풋 노드에 있는 얘를 랜드스케이프로 이름 바꾸는 게 먼저겠죠. 랜드스케이프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있는 거를 이제 저 프로젝션 노드를 연결할 거예요. 프로젝션 해서 얘는 인, 얘는 프로젝션 타겟에 집어넣으면 끝이죠. 그리고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고 조금 기다리면 높이를 좀 오케이. 지금 잘 인식되는 거 보이죠? 근데 지금 얘 흰색도 보이고 얘도 보이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에 보는 노드는 프로젝션이잖아. 근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큐브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거죠. 역시나 트랜스폼 포인트에 썼던 요 노드 그대로 요 오브젝트 그대로 선택이 돼 있죠. 얘를 프로젝션에서 콕 지정해주면 얘로 바뀌죠. 그리고 얘는 디버그가 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만들어 놓은 길이 보이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 디버그 꺼주면 새로 프로젝션 된 애들만 이쁘게 보여집니다. 땅을 좀 더 만져볼게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 나무나 돌이나 꽃 심을 때 얘 평면의 방향을 인식하잖아. 모든 면을 잘게 쪼갰을 때 바닥이 그 각각의 면이 바라보고 있는 정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경사면에 심으면 옆으로 심어지듯이 얘는 내가 아까 스케일을 키워놨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얇은 돌판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지형을 인식하면서 놓여지니까 어떤 건 살짝 파묻혀 보이고 어떤 건 좀 튀어나와 보이고 요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추구할 때는 너무 좋은 작업이죠. 아 지금 이런 거 좀 눈에 거슬려요. 할 때는 스케일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렐라티브로 바꿔주고 스케일을 좀 더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그래서 렐라티브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키워주거나 줄이거나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